뭐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크레이지 잭이라고 이 미친 잭 스미스 같은 그런 검사다 그런 소리를 들었던 조은석 특검이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 징역 15년형을 구형을 했네요. 네. 그러니까 또 오면서 봤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도 15년형. 작년 11월에 이미 그렇게 구형을 네, 했었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지금 특검이 구형을 한 것이지 이게 뭐 최종 판결이 선고는 최종 아닙니다. 선고가 예, 아니기는 하지만 이 내란 특검이 굉장히 어수선하고 허술한 점도 많았어요. 그래서 네. 이거는 정치적으로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의견 표명하듯이 구형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앞으로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는 이제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내란 특검이 저렇게 구형을 하거나 어떤 신호를 보낸다고 해서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가치가 틀린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 방송을 시청하실 많은 국민들께 남녀노소 많은 국민들께서 아시기를 바라고 특검이 구형을 한 것과 재판부가 선고를 한 건 또 다릅니다. 근데 이 차이를 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 조은석 특검이 참 허술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지금 3대 특검이라고 본인들이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정치 특검 놀이했던 게 사실 특검을 하지 않았어야 될 이유만 입증해 왔었던 거고 결국엔 그렇게 하면서 계속 정치적으로 혼란을 야기해서 본인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쇼를 했고 그리고 술을 특검 사무실에서 뭐 술 먹은 일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고 국민 혈세를 그렇게 많이 100억 단위로 이용을 해놓고 뭐 무슨 결과를 만들었습니까? 도대체 그 돈은 다 어디로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걸 특검해야 될 판이에요. 네. 매일매일 코스 요리 미슐랭 코스를 먹어도 그렇게까지 돈은 못 썼을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저 조은석 특검이 구사하는 언어라거나 논리라는 걸 보면 별로 치밀하지 못하고 대충 정해진 결론을 위해서 떼쓰는 수준입니다. 내용들을 살펴보면 별로 치밀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부끄러워요. 사실 우방국에서 행정이나 사법 질서가 잘 잡힌 나라의 기준으로 이 나라의 특검이라는 조직을 평가를 하면요 부끄럽습니다. 사실 모의 재판하는 모의 재판하는 대학생들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정도로 저질스러운 여러 가지 정치 공세만 했던 이재명의 하수인 역할을 했던 조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구형을 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유죄 취지 파기환송된 이재명의 재판 재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지금 본인들 마음대로 선동한 다음에 15년 구형하면 그게 갑자기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저는 다분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형이 이제 내일 있지 않습니까? 네. 내일 이제 구형이 있을 예정인데 그 앞에 어떤 뭐 좀 재판부를 압박하는 용 그런 용으로 15년형을 구형한 거 아닌가? 이상민 장관이 자기는 오히려 내란을 반대하고 막으려고 노력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비열비겁한 자들이 우리 내부에도 많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구형이 원래는 9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죠. 9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다가 지금 내일로 이렇게 미뤄진 것인데 그런 과정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 사과라는 제스처도 구형 직전에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갖는 정치적 메시지가 명확하기 때문에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은 지난 대선 기간에 이미 탈당을 한 상태이긴 하지만 그게 재판부나 특검에게 줄 수 있는 정치적 메시지가 있는데 왜 그때 굳이 개혁신당 색깔의 넥타이를 메고 구형 결과가 나오고 나서나 장동 대표 얘기하시는군요. 네, 구형 결과가 나오고 나서나 또는 아예 초기에 뭐 그런 걸 하고 싶으면 시점을 그렇게 잡거나 아니면 언급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도 그런 상황들을 영리하게 풀어내지 못하고 있고요. 10년 전에 구태한 언어를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 이상민 장관이라거나 한덕수 총리에게 15년도 구형이 된 것이고 내일 있을 윤석열 대통령 구형에도 저는 분명히 그들이 보여준 정치적 제스처가 악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구형은 구형일 뿐입니다. 네, 여러분. 구형은 구형이라고 할지라도 상징적으로 저자들이 본인들의 기득권에 도전한 세력에게 어떠한 재판을 내리듯이 지금 이런 제스처를 특검이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민재판부 같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내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 구형 결과에 대해서 주목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저한테 이제 뭐 왜 우리나라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란처럼 봉기해야 된다. 네, 그런 봉기라거나 아니면은 제도적인 혁명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열전 양상이 아니어도 왜 그런 게 정치권에서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글을 꼭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게시를 한 게 있는데요. 이 여의도의 기득권이라는 사람들은 본인들끼리 고여서 썩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자기들끼리 망상을 하고 그걸 공유하고 그걸 가지고 특정 사이트를 각각 자기 지분이 있거든요. 그걸 또 거기서 여론을 대충 조작하면 그게 진짜 전 국민의 여론이라고 또 본인들끼리 상상을 하고 전혀 확대되지도 않고 아무도 안 보는 본인들끼리만 보는 사이트 조회수 한 2, 300 나오는 그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고 몸으로 부딪혀서 직접 싸워서 뭘 얻을 생각을 안 합니다. 애초에.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을 떠나게 만드는 구조였고요. 지금까지. 그래서 참 그런 고질적인 나약함에 대해서 저도 요즘에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세대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어떤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을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미국의 도움은 얘기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미국의 도움이라는 게 베네수엘라나 이란의 사례를 한번 보십시오. 먼저 행동하지 않으면 도와주기가 어렵습니다. 트리거는 국민들이 먼저 움직여야 국민들이 움직이고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게 우리 우방국들에게 전 세계적으로 더 크게 알려질 때 그럴 때 우방국들로부터의 원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의도의 기득권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은 뭐 명예 미국인이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조롱이나 하고 있고 그런 여러 국민들의 고민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괴리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민주당 이렇게 특검 어이없는 결과, 네. 크레이지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정작 진짜 특검해야 될 사실 자기들이 먼저 시작했었죠. 네. 이 통일교 특검 이건 지금 또 발을 빼는 그런 기조라고요. 이게 민주당은 아주 체계적이고요. 네. 교활하기까지도 합니다. 교활하다. 네, 저는 이 통일교 특검이라는 게 통일교를 띄운 게 민주당이었잖아요. 예. 먼저 통일교를 띄웠다가 또 우리 국민의힘의 일부에서 이제 역공을 한다고 전재수 의원 관련해서 많이 예. 우리도 공격을 하기는 했었지만 저는 이게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전재수 관련 정보를 지금 터뜨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방선거에 임박해서 만약에 논란이 되면 타격이 크기 때문에 이게 2025년에서 26년으로 넘어가기 전에 미리 그 문제를 공론화를 시켜놓고 사람들에게 별것 아닌 걸로 묻히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미리 띄웠다고 봤고요. 실제로 부산시장 다자구도나 이렇게 후보들 지지율을 보면은 전재수 전 장관이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전략적으로 미리 터뜨린 건이라고 생각을 했다. 근데 전 아쉬운 것이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정보력 같은 게 많이 미비하다고 느꼈어요. 가령 이해운 관련해서도 정보력이 있다면 이해운 그분이 직접 지르기 전에 국민의힘이 먼저 알고 있었으면 먼저 이야기를 해버려도 되는 거예요. 이해운이 좀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니죠. 정보력이 이해운이 말하지 않아도 정보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고 항상 그냥 한 대 맞고 뒤통수 맞은 다음에 멍하게 바라보는 지금 이 흐름을 깨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서로 본인들끼리 잘한다고 한다고 그게 진짜 잘하는 게 안 되는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겪고 지난 대선의 패배를 겪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화는 요원해 보인다. 그리고 당연히 발 뺄 걸 몰랐습니까? 뭐 민주당이 하겠습니까? 우리 12월 3일 2024년 12월 3일을 생각을 해보면요. 그때도 원래 이재명이 당대표이던 민주당이요. 예. 간첩법 개정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12월 3일에 안 한다라고 했거든요. 발 뺐거든요. 뭐 그걸 우리가 한두 번 겪어봅니까? 믿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럴 걸 알고 미리 대응할 수 있는 카드들을 마련을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발 빼서 발 뺀 놈들이 나쁜 놈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게 방법이라는 게 그럼 뭔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들에 대해서 잘못을 우리가 지적한다고 해서 고칩니까? 그러면 저들이 잘못을 저지르기 전에 선제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건수가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정치적인 수단들이 많이 부족해 보이는 게 안타깝고요. 그리고 지금 법원행정처가 특검에 제동을 걸었다라고 하는데 그 제2특검 종합특검이라고 네. 아까 조은석 특검 같은 사람들 네. 수사 개판으로 쳐놨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사람들을 한 번 더 특검하겠다고 지금 그런 거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조은석이라는 사람도 사실 검찰 내부 평판을 제가 좀 안 좋아요. 들어봤는데 아주 평판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이 사람을 쓸 때 그런 사람만 골라서 잘 쓰는 것 같아요.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비판하면서 했던 말인데 능력도 없고 도덕성이 떨어지는 사람에게 자기 역량에게 미치지 않는 큰 자리를 주면 아주 충성을 다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런 방식을 악용을 하고 남용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이재명 정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십시오. 이해운 씨도 얼마나 탐욕스럽게 살아왔는지가 모든 삶의 매 부분마다 자녀 문제든 뭐
없는 게 없어요. 그럼 이재명은 반드시 이해운을 임명하겠네요. 네, 자기한테 분명히 딱 그냥 충성을 다할 네, 거라고 생각하니까. 반드시 임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충성을 다하는 것도 다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이해운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국민들한테는 뭐라고 변명을 하느냐면 국민의힘 출신입니다. 를 통해서 국민의힘에게 네거티브 전략을 활용하기에도 좋은 수단이 마침 이해운이었던 거고, 그분도 본인이 욕심이 많기 때문에 누군가가 제안만 해주면 무조건 달려올 사람이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너무 인물을 선택을 이해운을 딱 선택을 했던 것도 그런 목적에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 이해운이 그러면은 그동안 저런 짓을 해왔다라는 건데, 그러면 국민의힘이 더 잘못한 거 아니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고, 지금 이재명 정부의 저런 여러 가지 잘못된 재정 정책이라거나 우리 예산을 지금 상반기에 몰아쓴다고 본인들이 쏴놨거든요. 75% 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75%를 지방선거 전에 다 몰아놨는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방패로 또 한 이해운을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평판이 좋지 않거나 뭔가 큰 가망은 없어 보이지만 적당한 명분으로 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금 이용해서 구성을 하고 있는 거고, 법원행정처가 2차 특검에 반대한 것은 뭐 공무원으로서의 판단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재명이 계속해서 특검 기간을 연장해줬던 게, 그 특검 기간 예. 연장이 대통령의 권한이잖아요. 예. 특검 기간을 계속 연장해줬던 뭐 게, 신청하면은 그거에 대한 네. 판단을 하게 돼 있죠. 네, 아무리 이 특검이 어떤 얻어내는 것도 없고 성과도 없어도 무조건 최대한으로 기간을 연장해서 정치 공세를 지속하도록 특검을 도구로 사용을 한 겁니다. 예. 네, 그렇게 하면서도 은근하게 민주당에서 계속 흘렸던 게,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서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해왔었죠. 그래서 지금 법원행정처에서 반대 의견을 내기는 했지만 또다시 저들이 국회에서 그리고 청와대에서 몰아붙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도 이에 반대하기 위한 3대 특검, 통일교 특검을 비롯해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걸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확장 능력이 3%밖에 안 되는 정당이랑 손잡을 게 아니고 민주당 내부를 흔들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 부역하게 되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어떠한 죗값을 치르게 될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고, 그게 정치적인 방법으로든 지금 제가 방송에 하는 것처럼 이런 정치 언어적인 공격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정치 공세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민주당은 아주 교활할 정도로 잘 움직이고 있는데 아무 대책이 지금 사실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저는 걱정이 많이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정말 우리가 이야기하는 특검을 통과시키려면 전재수나 이렇게 통일교와 연관되지 않은 사람들이 또 예. 민주당 내부에도 있을 거고, 민주당 내부에도 저건 정말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흔들어야 됩니다. 그 내부에서 분열시키지 않는 이상 200석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방법이 정치적으로든 언론 공세로든 그게 있어야 하는데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못 쓴 게 한동훈 때 그냥 아무나 다 데리고 온 거, 민주당이나 좌파 성향의 사람, 그런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내부의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 내부를 흔들어야 하는 건데, 그게 사실 생각보다 쉬울 수가 있거든요. 지금 민주당 내부 분열이 잘 모르셔서 그런데 언론에 노출이 안 될 뿐이지 심각합니다. 거기는 내부 분열도 더 폭력적으로 내부 갈등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안 보이고, 오히려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내부에서 누군가를 징벌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건 그냥 원칙대로 하고 빨리 끝내면 되는 건데 필요 이상으로 질질 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분열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잠깐 제가 좀 네. 사족을 좀 단다면은 네네. 그걸 좀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네. 민주당에서 이 김어준하고 최욱이라고 하는 양대 네. 스피커가 있지 않습니까? 네. 둘이 별로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은 데다가 네. 지금 최욱의 그 매불쇼를 보게 되면은 네. 그 개딸들이 몰려가서 그렇게 행패를 많이 부립니다. 네. 그러니까 왜 이재명을 갖다가 흔드냐 이거죠. 그러면서 이해운 임명하는 것 같은 거나 혹은 또 김병기를 싸고 도는 어떤 이재명의 그 행태에 대해서 네. 최욱은 이거는 아니지 않냐, 이건 좀 심하지 않냐라는 그런 얘기를 좀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개딸들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최욱 네가 뭔데 우리의 이 잼통을 갖다가 네가 흔들어, 이런 식으로 막 나오고 있고요. 네. 김어준은 이제 눈치를 보면서 네. 그렇게 약간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네. 저 어떻게 보면 청청래계, 그러니까 비명계와 친명계가 지금 굉장히 그 민주당 안에서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뭐 통일교 신천지 뭐 이 프레임을 좌파들이 네.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한테 씌워왔었어요. 예. 그 뭐 프레임 사입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그 단어들을 남발해 왔었는데 그럴 목적으로 계속 정청래가 그걸 언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통일교 특검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할 거라면 예. 그런 구호의 선명성이나 전략적인 개선이 저는 좀 필요를 해 보입니다. 이게 국민의힘 사람이 자꾸 그 단어를 이야기하는 걸 봤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사람들 뇌리에 어떻게 각인이 될지 그리고 김현지 공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뭐 당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구호들이 별로 와닿지 않거든요. 뭐 가령 말씀드리자면 뭐 저도 한 자리 주세요 현주 누나 이런 것들은 국민 정서로 봤을 때 똑같은 놈처럼 보여요. 그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게 완전 틀렸다고 생각했고 김현지의 출신지는 어디인가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얘기한다거나 북한에서 왔나요? 뭐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게 차라리 저는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뭐 애지중지 현지 이런 것도 뭐 말씀 많이 하셨지만 별로 그게 직관적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여의도에서 대화 많이 나누시는 분들 말고 정치에 무관심한 분들이나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는 분들이 처음 들었을 때는 무슨 말인지 사실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온 걸까? 왜 고향을 말을 하지 못하지? 이런 것들을 차라리 하는 게 더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논란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고 또 우리가 뒤집어 씌울 수 있는 것도 많았어요. 제가 볼 때는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하실 때 억울하게 프레임 당했던 거를 역공을 해서 이재명 민주당에게 씌워버릴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는데 어떤 거요? 저는 이게 통일교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포인트들이 지난 하반기부터 좀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놓친 것이 좀 아쉬웠고 뭐 제가 당직자도 아니고 제 의견이 반영될 만한 위치에 당에서는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도부에선 전혀 그렇지 예. 않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생각했던 것들을 말씀드린 거고 그래도 잘하길 바랬기 때문에 제가 정말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당 대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뭐 그런 걸로 흔드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최근에 그 사과라는 거는 그 퍼포먼스는 저는 좀 이게 장동혁 대표가 누군가에게 이용당했을 가능성이 있겠다. 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 제스처가 결국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형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저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또 이제 기사에 난 걸 보면 장동혁 대표가 직접 주황색 넥타이를 골랐다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기사 내용에. 그거는 보도자료를 돌렸다라는 건데 그 주황색 넥타이가 상징하는 게 또 개혁신당의 색깔이라면 그 3% 정당에게 집착하는 모습이 과연 승리할 수 있는 구도로 이어질까? 저는 반대로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장동혁 대표 물론 그건 또 장동혁 대표의 어떤 리더십의 책임도 있긴 하겠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 장동혁 대표를 잘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받습니다. 너무 도와주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제 외부로까지 이제 힘을 좀 해야 되는 내부에서 만약 강력한 힘이 있었으면. 근데 저는 그게 전혀 그렇게 우리가 볼 수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 뭐 변론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뭔가 필요 이상의 공격을 하고 싶지도 않고 이제 뭐 이기는 변화 저렇게 새로운 시작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지만 10년 전에 문법을 답습하면서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새로워 보이지 않는 게 되거든요. 이게 바른정당 때는 어떻게 했냐면 본인들이 단체로 무릎 꿇었는데 이번에는 장동혁 대표 혼자 세웠어요. 저는 그게 좀 더 비겁해진 게 아닌가 여의도가 이 사람 한 사람이 다 감당하게 뭐 본인의 결정이겠지만 시킨 것 같아서 그리고 굳이 넥타이를 저렇게 왜 해가지고 그걸 또 부연 설명을 하게 만드는지 그게 되게 뭐 세력이 없고 누가 안 도와준다라고 하는데 꼭 그렇게만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지난 대선 때도 김문수 후보 뭐 안 도와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누가 도와줄 걸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할 방법을 구상을 하는 게 리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어떻게 해갈지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도 생각을 했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저런 선택은 저는 안타깝게도 동의하기 어렵고요. 지금 저는 아무런 개파나 친분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당이 가고 있는 방향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흐름대로 갈 것인지 그리고 이 당에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셨던 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선을 통해서 함께 당선되셨던 분들입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가
대통령 탄핵도 막아내지 못했고 대선에서 또 패배했기 때문에요. 더 어려운 지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초 단위 지방 의원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은요. 그 당적을 막 바꿔요. 그때 선거에 예, 유리하게. 그런 경우 많죠. 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공천을 앞으로 허용을 과연 해야 될까라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당규를 굉장히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짤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지역구 단위에서 그렇게 왔다 갔다 했던 기회주의자를 공천 안 하시는 곳도 있더라고요, 명확하게. 근데 또 다시 그런 식으로 우리 당에 있다가 우리 당에서 당선이 됐는데 지금 당적을 민주당으로 옮긴 사람들도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 그게 이제 현명한 행보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뭐 댓글에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채팅창에서요. 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백지원 대변인이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 해체해야 된다, 쓸데없어, 그런 얘기 하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누구 흥분을 한 예. 적이 없는데 예. 저렇게 뭐 아, 비방하시는 분들은 제가 사실은 고소를 하지 않고 차단을 하는 방식을 많이 활용을 하고 예, 있는데요. 아니 뭐 그 정도 수준까지 얘기하신 거 아닌 것 같고. 집단적으로 저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계속 뿌리고 다니는 세력이 누군지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누군가를 이제 비판을 할 때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뭐 그럴 때 항상 애정을 가지고서 비판을 하는 거는 좀 우리가 들을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소위 말하는 조중동에서 비판하는 건요, 그건 장동혁 대표를 정말 흔들기 위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어떻게 보면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비난에 가까운 비판이거든요. 네. 그런 건 걸러 듣고 네. 내부에서 나오는 건전한 비판, 국민의힘이 바로 서고 이재명이나 민주당의 독재를 갖다 어떻게 막아낼 건가는 좀 건전한 건설적인 그런 비판은 네. 새겨 들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채팅창에서도 우리가 과연 이것이 뉴스다나 펜앤마이크나 또 펜앤마이크가 초청하는 많은 패널들이 어떤 마음으로 좀 논평을 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옵니다. 네. 자, 백주원 대변인 논평하실 동안에 이승재님께서 2번이나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민주당이야말로 마약 카르텔이다 그러셨는데 동의하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백주원 국민의힘 대변인과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